박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십니까, 박수정입니다. 구정 연휴 잘 쉬시고 재충전 하셨습니까? 한국 경제에 대한 외부 충격, 특히 미국으로부터의 충격이 커지고 있습니다. 독일과 일본이 빠진 제재 조치에 왜 우리나라만 들어가 있을까요? 여기에도 어떤 메시지가 담긴 걸까요? 아니면 단순히 중국 견제에 불똥이 튄 걸까요? 한국 GM 철수 가능성 문제는 철수 전문가, 인도 GM 철수를 완수했던 카젬 사장이 부임하던 지난해 7월부터 제기된 것이었습니다. 한국 GM 철수가 애견되었다는 것이지요. 산업은행 등 얼마나 우리는 준비하고 있었을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놓고 우물에서 숭늉 찾는 격이다라고 했습니다. 참 냉정하게 판단하신 말씀 같습니다. 전쟁에도 전자전과 재래식 무기전이 있듯이 안보에도 군사안보뿐만 아닌 경제안보도 있겠죠. 이제 전선이 반도체와 자동차 등으로 확대될 것 같습니다. 마치 블라디노우즈가 우리 경제를 향해 날린 것 같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입니다. 2월 임시국회가 법사위원장 사퇴 문제로 진통 겪은 지 14일 만에 정상화됐네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조사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잠시 후 1부에서는 국회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관련돼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 병원 간호사가 극심한 스트레스와 과도한 업무량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런 비극적 사건 이야기 들으셨죠? 간호사 사회의 태움 문화가 어떤 걸까요? 또 열악한 근무 환경이 이번 사건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2부에서는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과 함께 간호사들의 근무 환경과 집단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월요일은 3부와 4부 팩트 진검 승부 추르면 갖는 시간이죠.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의 김준일 팩트체커, 한겨레 21의 하의연 기자와 함께 한국 GM 군산공장 이 폐쇄 가능성을 주제로 해서 한번 팩트체크해 보겠습니다. 박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법사위원장 사퇴 문제로 막혀있던 2월 임시국회 가까스로 정상화된 것 같습니다. 내일 법사위가 열리면 이제 시급한 민생 법안들이 우선적으로 처리가 돼야 될 건데요. 어떤 내용들이 다루어져야 될지, 그리고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가 본격화되는 것 같습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이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예, 설 연휴 조금 쉬었습니다. 네. 새해에도 아주 국회에서 좋은 의정 활동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6일 그 법사위원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권성동 위원장이 이제 강원랜드 네. 채용비리 관련된 수사에 대해서 외압을 행사했다고 하는 현직 검사의 폭로가 있었죠. 네. 그래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저희들이 좀 더 드러내고, 특히 예. 이제 법사위원장의 권성동 의원이 계속 있으면 예. 관련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 같아서 네. 법사위원장에서 잠시 좀 물러나 있어라라는 것을 요구하면서 퇴장을 했었습니다. 예. 네. 지난 2월 6일 날 박주민 의원이 저하고 인터뷰해 주시면서 그때 하신 말씀이 이 네. 법사위가 공전되게 되면 결국 국회 전체 기능이 마비가 된다. 왜냐하면 이제 법사위니까 여러 가지 법안들을 논의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심사하시고. 네. 어떻습니까? 지금 민생 법안, 지금 경제가 안 좋다는 건 아마 설 연휴 동안 들으셨을 것 같은데 네. 산적해 있죠? 지금 뭐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될 법안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예. 내일 저희가 법사위 열어서 그중에 이제 중요한 법안들을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예. 이번에 그러면 민주당 우원식 의원 원내대표가 이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더 이상 권성동 위원장 사퇴 문제 거론하지 않겠다. 그렇게 의견 모으고 법사위를 시작을 할 모양인데,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이게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 뭐 면죄부 주기다 이건 아니겠죠? 예, 그렇습니다. 뭐 오늘 박범계 수석대변인도 밝혔다시피 수사는 수사입니다. 이 수사가 잘 진행이 되도록 저희들도 계속 힘을 모을 것이고요. 네.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온다면 그때 가서는 또 이제 권성동 위원장이 얘기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네. 그런데 당장은 정상화에 합의해야 했기 때문에
사퇴 문제를 뭐 바로 또 거론한다든지 이러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네네. 평창 올림픽 때 그 윤성빈 선수가 그 스켈리톤에서 금메달 딸 때 더불어민주당 한 의원분이 그 자리에 나오셔가지고 소위 말해서 좀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네. 소위 힘 있는 사람, 국회의원이라 그러면 힘 있는 사람으로 비춰지는 게 국민들의 일반적인 시각이라고 한다면 위원장 되시는 분이 계속 상임위원에 남아 계시면서 사회를 보시고 진행을 하시게 되면 그 자체가 혹시 뭐 검찰이나 이런 데 수사에 왜곡된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또 해석될 부분은 없을까요? 예, 사실 지난번 인터뷰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예. 법사위 위원장이 갖고 있는 힘과 역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수사가 좀 제대로 되기 위해서라도 예. 자리에서 좀 물러나 계시고, 그동안에 이제 수사가 좀 잘 진행이 돼서 만약에 진짜 아무런 혐의가 없다면 다시 이제 그 자리에 앉으셔도 저희들은 상관없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걱정입니다. 사실 위원장직에 계속 계시면 예.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불거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은 있습니다. 권성동 위원장 입장에서도 그 자리를 내려오게 되면 오히려 수사의 압력이라든지 강도가 강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더욱더 내려오기가 어렵다 이렇게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글쎄요, 아마 그런 생각도 있으실 것 같긴 한데요. 예. 여튼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수사가 좀 더 진행이 되면 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더 드러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네.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또 재밌는 표현을 하셨네요. 약물복용 의혹 선수가 도핑방지위원회 감시하겠다 나서는 꼴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예.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 독립적인 별도 수사단이 지금 꾸려지는 중입니까?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별도 수사단이 꾸려져가지고 수사가 시작이 됐고요. 예. 자, 지난주에는 이제 제 폭로했던 안미연 검사가 이제 출석을 해가지고 조사를 받았고요. 네. 이번 주에는 이제 또 관련된 다른 사람들을 소환해서 조사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독립적인 수사단이다 그러면은 이 수사단은 위에 청청시야에 어떤 뭐라 그럴까요? 감독 기구가 눈치 볼 필요 없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예, 지금 검찰총장의 입장은 검찰총장한테도 보고하지 않고 수사를 하는 것 이런 정도의 어떤 독립성을 다 보장해 주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수사단장으로 있는 양구남 광주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이 대쪽 같은 성품으로 나름 정평이 나 있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독립적인 수사가 일단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예. 이 수사 과정에서 또 수사 원활히 되지 않거나 한다면은 여기 다른 방법도 고민할 수는 있겠죠. 예. 권성동 의원이 강릉 출신 국회의원이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예. 지방에서 이런 여론이 있는 것 같아요. 국회의원들의 불체포 특권이나 면책 특권 없애버리자. 이거 너무 국회의원들이 특권 사회 속에서 살고 있다 보니까 자기들의 어떤 이권 챙기기에만 또 자기들 신변 보호하기에만 급급한 것 같은데 이참에 그냥 국회의원분들에 대해서도 회기 중이라도 체포할 수 있게 그렇게 하자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어떻게 보세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가 이야기될 때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은 있습니다. 근데 원래 방금 말씀하셨던 두 가지 특권에 그 특권이 주어진 이유는 행정부를 원활히 감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죠. 사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순기능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없애라라고 하는 것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좀 일을 열심히 하게 하는 방법들을 좀 고민해 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회의원에 대한 소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냈었고, 이번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저희 당에서는 개헌안에도 그런 내용을 좀 넣어야 된다라는 것을 요청해서 의견을 모았습니다. 예. 제가 앞에서 이번 법사위원회에서 처리해야 될 여러 가지 민생 법안이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여쭤봤는데, 박주민 의원께서 여러 가지 많다 정도만 하셨는데, 본인이 직접 몇 년 전에 하신 게 있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네네네. 이게 통과되었습니까? 그때?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제 발의해서 지금 계류 중에 있고요. 그렇죠. 내일 안건으로 올라올 법안에는 말씀하셨던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없습니다. 내일 올라올 법안 중에는 세월호 피해 구제법 제가 이제 나름대로 관련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있어서 인양 작업이나 이럴 때 유류가 좀 흘러나왔었어요. 그래서 인근 어업인들이 좀 피해를 보셨는데 그런 것들 좀 보상해 드릴 수 있는 법안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맹사업 거래 분쟁조정위원회 조정협의회를 광역지자체도 좀 설치할 수 있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요런 것들이 좀 올라가 있습니다. 예. 그 저번에 이재용 부회장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이제 그 고등법원에서의 상고에 대해서 아마 집행유예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셨는데 그대로 됐거든요. 대법원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저도 이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또 좀 걱정이 돼서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글도 좀 썼고 그 페이스북 글이 또 보도가 좀 됐었는데요. 네. 지금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이 증거 능력이 있느냐, 전문 효과 가지고 쓸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작년 국감 때 지적했던 게 안종범 수첩의 대법관, 현직 대법관의 이름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제 CJ 그 회장 사건 관련돼서 뭔가 청와대가 교감했을 법한 내용의 내용 기재도 같이 나오는데. 네. 이런 기재가 있는 수첩을 대법원에서 증거 능력이 있다, 정황 증거라도 쓰일 수 있다라고 과연 인정할 수 있을까? 예. 그런 게 좀 걱정이 된다라는 글을 썼죠. 그런 것들이 좀 걱정이 됩니다, 솔직히 대법원 판결에서. 그렇다 그러면 이제 조만간에 있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형량이 좀 줄어들까요?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지금 뭐 삼성 관련돼서는 계속 그 승계 작업 관련된 부분은 지금 인정이 안 된다라고 법원이 하고 있기 때문에요. 통째로 이제 만약에 또 그 부분이 좀 인정이 안 된다면 형량이야 뭐 뇌물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규명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재판의 내용은 굉장히 좀 완화된 내용으로 판결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설 연휴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이 이제 모여서 논의를 하셨겠지만 개헌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을 겁니다. 어떻습니까? 개헌 스케줄대로 갈 수 있을까요? 어떡할까요? 오늘도 사실은 이제 그 헌정특위라고 헌법 개정안을 만드는 특위가 열렸고 저도 그 소속이라서 오늘 회의를 하고 왔는데 한 4시간 가깝게 회의를 하고 왔는데 저희 더불어민주당이나 정의당 다른 이 당들은 좀 하자라는 입장이고 자유한국당은 지방선거 때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해서 그러지 말고 합의할 수 있는 건 좀 합의해보고 또 논의할 수 있는 건 더 논의해보고 하면은 남은 한 20일 넘는 기간이 이렇게 짧은 기간이 아니니까 계속 하자라고 저희들은 좀 설득하고 있는데요. 끝까지 좀 최선을 좀 다 해보려고 합니다. 최선을 다 해보시겠다고 하셨지만 또 이런 말씀도 하신 것 같아요. 대통령이 국회 합의를 기다리고 있다 했지만 만약에 국회에서 합의가 안 되면 대통령이 대선 공약 사항이기 때문에 헌법기관으로서 권한 행사하는 것, 즉 개헌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내는 것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도 플랜 B로서 생각을 하신 겁니까? 지금 보도를 봐서 아시겠지만 대통령님도 지금 그 헌법 개정안을 만드는 작업을 착수를 했죠. 그래서 되는 건데 이왕이면 국회에서 합의돼서 개정안이 만들어지면 제일 좋은데 안 된다면은 대통령도 분명히 헌법에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돼 있죠. 그때 헌법이 부여한 권한이고 또 대선 공약 하나이고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이고 하니까 대통령께서 이제 헌법안을 발의하는 것도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도 저는 문제 없다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 아무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그 개헌 논의에 그럴까요? 핵심은 우리나라가 어떻게 7차 개헌을 해서 새로운 공화국 탄생을 앞둘 것인가 시대적인 어떤 요구를 받아들일 것인가의 문제인데 그런 본질적인 문제보다는 이 제왕적 패권주의 또 대통령 중심제 여기에 대한 권력 구조 개헌 여기에 관심을 두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인간의 존엄성이라든지 기타 본질적인 내용보다 이 권력 구조 개헌에 포커스를 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자꾸 논의가 그런 쪽에, 그 부분도 중요하긴 한데, 그 부분으로만 논의가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저희 당 같은 경우에는 권력구조뿐만 아니라 기본권이라든지 지방분권에 대한, 모든 내용들 다 검토해가지고, 안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얘기하는 게, 이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좀 협상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기본권이라든지
삶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다 충분히 다룰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자꾸 논의가 이제 그런 쪽으로 안 가고 또 안 하겠다는 쪽으로만 자꾸 얘기를 하셔서 일부 야당에서는 그게 이제 저희들은 답답한 거죠. 예. 9172번님이 이렇게 문자를 주셨어요. 지금 소문에 민주당이 준비하는 개헌안에 토지 몰수와 관련한 사회주의 체제로 가는 문항이 있다던데 사실입니까? 이런 질문을 보내셨어요. 이게 뭐 좀 와전된 것 같아요? 네, 절대 사실 아니고요. 저희가 가짜 뉴스로 판정을 해가지고 이미 그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해놨습니다. 굉장히 좀 그 악의적인 그런 왜곡입니다. 근데 왜 자꾸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뭐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뺐다. 그래서 이게 사회민주주의를 의미한다. 이런 식으로 이념적인 이데올로기를 갖다가 더 씌우려고 하는 시도를 이렇게 할까요? 왜 그렇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저희들도 뭐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뭐 토지 몰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논의한 적도 없고 당연한 건데 그런 것들이 마치 진짜 논의된 것처럼 막 돌고, 저도 실제 그 카톡을 제가 직접 받아도 봤거든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 차원에서 이제 검찰에 수사 의뢰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내부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일 뿐더러 외부적으로는 아사히 신문 같은 일본 신문들이 뭐 우리나라 정부가 북한의 고위직들과 뭐 이렇게 사전에 교감을 하고 왕래를 하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런 내용들이 내외적으로 자꾸 나오는지 이거는 국내의 어떤 단결이나 단합에 상당히 좀 위해적인 요소가 아닌가 싶어서요. 사실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가짜 뉴스의 폐해는 이제 이번에 미국에서도 계속 지금 거론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치 풍토를 굉장히 낙후시키는 것이고 신뢰를 해치는 것이라서 자제돼야 되는데요. 이런 색깔론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좀 재미 본 분들이 계속해서 그걸 안 놓으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4867번님 이 질문도 하셨어요. 이 지방선거에 꼭 개헌 문제를 논의를 선거를 해야 될까요? 라는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다 아시겠지만 뭐 자유한국당 대표이신 홍준표 대표도 대선 때 이미 이제 공약으로 그걸 내세우셨었고 모든 정치 세력들이 사실은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하자고 약속을 했던 겁니다. 국민들께 드렸던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는데 그걸 일부 야당에서 욕을 하고 있어요. 공약을 지키는 건 지키려고 하지 말아라고 좀 욕을 하고 있는데 그거보다는 공약사항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저는 더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이야기가 좀 더 되면서 오랜만에 맞은 진짜 그 평화로운 어떤 헌법 개헌의 이 그 기회를 잘 살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새해 연휴 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어서 하나씩 한번 되짚어 보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입으로 오겠습니다.